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최은경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손바뀜 속에 오늘 코스피가 장중 상승과 하락을 오갔었는데요. 그래도 기분 좋게 금요일장 소폭 상승으로 거래가 마쳐졌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0.22% 오르면서 총 973을 가리켰고요. 코스닥 지수도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코스피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왔는데요. 0.8% 상승한 574포인트였습니다.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이슈는요. 단연 미 연준이 현재 7.5% 정도의 실업률이 6.5% 정도로 안정이 된다면 풀었던 채권 매입 규모를 좀 줄일 수 있다는 이른바 출구 전략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일 텐데요. 오늘 미국에서 발표된 주갑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에 비해서 2만 3천 건이나 급감하면서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연준이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할 명분이 없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시장의 우려감이 감돌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미국에서는 통화 양적 완화를 할 것이다라는 위기감은 없는 상태인데다가 엔저 현상도 지금은 다소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국내 증시로 들어올 수도 있겠다. 이런 긍정적인 시각도 분명히 시장에는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출구 전략,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가면 좋을지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요, 전문가의 강의 들으실 거고요. 7시 반부터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그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2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전화, 문자 모두 가능하신데요. 전화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9번 통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상담은 7시 반부터 시작을 할 거지만 지금부터 선착순으로 봐드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빨리 연락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금요일의 감독님 먼저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시장 분위기에 도취되지 마라. 냉정하게 시장을 파악하라. 차트 안에 해답이 있다. 윤쌤, 김선윤 대표의 차트 보기기가 바로 시작됩니다. 예, 오늘의 감독님 샘플러스의 김선윤 전문위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김선윤 전문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앞으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듣고요. 강의 시작해 볼게요. 네, 자 오늘 시장 뭘 봐야 될까요? 정말로 외인들이 돌아왔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꾸준하게 외인들이 최근에 이번 주 한 주간 들어서 주식을 샀단 말이죠. 샀는데 근데 아직까지 시장이 조금 움직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2,000포인트를 도달하는 듯 싶었는데요. 확실하게 주가는 반등을 주지 못했습니다. 역시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기관들의 차익 매도 물량도 나와줬고요. 일본 증시 어저께 7% 이상 급락한 이후에 오늘 장중에 또 한번 급락했다가 오전장에 3% 이상 올랐다가 급락했다가 다시 또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자, 이렇듯 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크게 재미는 못 본, 특히 국내 증시가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재미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나는 과연 어떤 종목을 찾아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본격적인 강의보다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2분기를 지켜봐야 될 종목들 하고요. 그리고 조금 중기적으로 올 한 해 지켜보면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되는 종목을 제가 한 개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정말 좀 길게 제가 이제 수익 많이 냈던 종목들 있잖아요. 서산, 부산방직, 신화실업 같은 이런 종목 중에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서산 같은 경우는 거의 100%를 먹었죠. 그리고 신화실업도 한 20% 이상 수익 중이고요. 부산방직은 거의 30% 이상 지금 가까이 수익 중입니다. 자, 이런 종목도 하나 그래서 총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이 몇 개죠? 한 6, 7개 되는데 그 종목들을 오늘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 종목은 그 서산, 신화실업, 부산방직, 그리고 하나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비슷한 종목들과 같이 움직이는 같은 동급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고 주가가 조금 반등을 주기 시작한 종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방송 보시면서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다음 주에 조금
매수를 해보시는 걸 권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30분도 방송을 조금 종목 상담하니까요. 지금부터 좀 문자를 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이랑 제가 2분기 실적 기대주로서 5가지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STI랑 인프라웨어랑 디오텍, 유진기업, 그리고 세코닉스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들 좀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요즘 좀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은 인프라웨어랑 디오텍이죠. 인프라웨어는 제가 예전에 이 방송 처음 시작할 때부터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때 당시 주가가 10,000원 초반대였습니다. 지금은 16,000원이고요. 50% 이상 급등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좀 더 근데 갈 수가 있겠다는 판단이 들고 있고, 두 번째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STI 이 종목은 또 최근에 OLED 관련해서 좀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죠. 중국과 같이 엮여 있는데 삼성과 LG향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 쪽도 상당히 많은 물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 설비가 지금 삼성, LG 쪽에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올 한 해 가장 많은 수혜가 될 종목이다 말씀을 드려보겠고, 자, 디오텍은 인프라웨어의 자회사입니다. 자회사인데요. 아실 겁니다. 음성인식이랑요, 필기. 자, 요거 삼성전자 필기 인식, 그거 다 프로그램들 디오텍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음성인식도 마찬가지고요. 음성인식도 여타 다른 프로그램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진기업은 1분기에 대한 흑자 전환으로 돌아섰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수익을 보여줬고요. 2분기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 자, 그리고 세코닉스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종목이라는 거죠. 자, 세코닉스는 카메라 관련주 중에서 좀 가장 움직임이 없었던 종목입니다. 요 지금 제가 5가지 종목을 제가 먼저 하나하나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근데 깜빡하고 차트를 안 켰습니다. 자, 차트를 제가 키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좀 주목하고 있는 업종이 바로 반도체 업종인데, 그 반도체 업종들이 지금 최근에 가장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장 주목을 받고 있냐면요. 최근에 좀 주목받는 종목을 하나 말씀드려보자면은, 유진테크라는 종목이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움직여주고 있죠. 반도체 업종들을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는데, 좀 더 그럼 담아야 되냐, 아니면은 좀 나는 기다려야 사야 되냐,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괜찮은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 관련 이제 반도체 업종 관련들이 주가의 상승을 지금 크게 이끌고 있는데, 확실하게 개인들의 매수세는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수급을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수급이 없는 종목은 절대적으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수급. 제가 항상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뭐가 있죠? 기억하시나요? 자, 코스닥이 3에서 5%가 올라갈 때, 그것도 오전장 포인트 몇 시죠? 10시 반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시 반 정도에 코스닥 특히 3에서 5% 올라갈 때 어디서 들어온다? 기관에서 들어온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코스피는 어떻게? 2에서 3% 올라갈 때 오전장에 10시 반 정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어온다. 갑자기 올라간다. 아무 이유 없이. 그거는 외인들과 기관이 같이 들어오는 흐름이 나와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서 수급, 특히 오전장의 수급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은 다 그 수급과 연관이 어느 정도 있는 종목들이고요. 실적으로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때려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올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서도 좀 더 갈 수 있기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봐야 될 종목들은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그 저평가주로서 제가 동일 고무벨트를 또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이 종목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 역시나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동일 고무벨트라고 좀 드려보셨는지도 모르겠는데, 회사가 얼마 전에 이제 분할을 했습니다. 분할을 했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자, 납품처입니다. 납품처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납품처가 어디냐면요. 자, 현대랑 기아, 그리고 혼다가 이제 중국이랑 미국 법인 등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혼다의 중국이랑 미국 법인이죠.
거기 납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납품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동일 고무벨트 이 종목은 지금 PER 자체가 6밖에 안 되거든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컨베어 벨트의 납품처 자체도 포스코, 현대제철, 프랑스 라파지 그룹 등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기타 언더캐리지, 크롤러 요거를 또 미국 건설장비 제조업체 존디어사에 또 납품을 또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흐름이 나와주는데 올해 실적이 지금 1분기까지 실적 자체로 잡아서 제가 계산을 다 했어요. 단순 계산했습니다. 단순 계산했는데 PER이 5.8배밖에 안 나옵니다. 정말로 싼 종목 중에 하나이고 PER 9로 잡아도 이 종목은 좀 더 추가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5개 종목이랑 동일 고무벨트 그리고 마지막 한 종목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종목들의 차트 흐름상이랑 수급적을 보면서 제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뭐가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바로 STI를 말씀드렸잖아요. 자, STI를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이 종목이 정말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 이 종목이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STI가 최근에 주가 흐름 차트를 보면은 작년 여름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급등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 줍니다. 급등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이미 주가가 사도 되냐 의문이 들 정도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얼마부터? 그죠? 2,000원 초반대부터 해서 3,400원대까지 지금 급등한 상태예요. 단 6개월 만에.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이 종목의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를 판단했을 때 좀 더 갈 수 있다는 지금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차트상의 흐름에서 차트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급은 잠깐 뺄게요. 자, 보통 차트 흐름을 봤을 때 제가 좀 요즘에 최근 들어서 주목하고 있는 차트의 흐름상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90일선이 안 나왔는데 90일선을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일선을 빼고서 제가 90일선을 만들어 볼게요. 자, 90일선을 만들고 여러분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90일선에 대한 부분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보통 90일선을 상승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2개월에서 3개월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보여줍니다. 이런 흐름이 나와주거든요. 보통 짧으면 1개월 정도 상승은 무조건 나와요. 근데 이 종목 여기 지금 파란 두꺼운 선이 91선인데 91선 라인 자체를 뚫고 올라오고 난 이후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지금 네 달째 상승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이 보통 이제 제가 요즘 최근에 조금 약간 중장기적인 투자를 할 때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90일선은 상승한 이후부터 해서 꾸준하게 주가가 계속 저점 자체를 높여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일선을 깰 때마다 20일선을 터치할 때마다 주가가 한 번씩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이때 한 번씩 오를 때마다 상승하는 폭이 10% 정도씩 상승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STI가 지금 현재 삼성전자 반도체 장비 업체 그쪽으로 LG도 있고 연관돼 있는데 그럼 수급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냐? 자, 수급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역시나 수급은 해답이 안 나요. 왜 그렇죠? STI가 수급적으로 해답이 안 나온 이유가 416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자,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시가총액이 보통 1,000억이 안 되는 종목들은 기관에서 들어오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투자를 하려고 그래도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아주 긴 보고서들을 제출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크게 볼게요. 크게. 자, 이 종목 정말 크게 본다면은 좀 더 월봉으로 본다면 가장 비쌌을 때 가격이 얼마죠? 6,000원이에요. 이것도 금융위기 전 가격입니다. 이제 종목 상승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시가총액 1,000억이 되기 위해서는요. 지금 400억인데 2배는 올라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2배까지. 보통 주가 상승 흐름을 이끌어가면서 작업이라고 표현할게요. 죄송한데. 작업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때 기관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기 위해서 보통 시가총액을 1,000억을 만듭니다. 그래서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시가총액 작은 종목 중에서 정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찾아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고 STI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11년, 2012년 그리고 2010년 같은 경우 이때부터 해서 서서히 주가 흐름 자체가 모아가는 그런 흐름 자체를 제가 판단을 했어요. 주봉에서 보면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주봉 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가 요런 포인트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보시면 안 되고 2011년부터 파악했을 때예요. 네. 2011년부터 이렇게 커다랗게 이제 주가의 흐름을 모양새를 이제 모아가는 듯한 이게 모아가는 이제 모양새인데 이 모양새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주가 이렇게 거래량 자체가 조금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폭이 크지가 않거든요. 거래량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말씀드려요. 작은데도 상승폭이 크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 조만간 이 거래량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거래량이 나와요. 네, 조만간에 나옵니다. 이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아까 6,000원 말씀드렸잖아요. 6,000원까지 무리 없이 올린다고요. 그리고 나서 기관들이 그제서야 이제 쉽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흐름이 나와줍니다. 그 흐름이 바로 이 STI란 종목인 것 같아요. 제 기준에 봤을 땐. 왜 그러냐면 이미 실적 부분에 있어서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3분기, 4분기 이어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떤 종목? 뭐랑 비슷할까요? 여러분 종목 중에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갔던 종목들, IT 종목들 중에 많은데 모베이스라는 종목만 볼게요. 자, 이 종목 지금 주봉인데요. 현재 STI는 현재 이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구간이에요. 네, 이 구간입니다. 모베이스가 현재 이 가격에서 이게 지금 5,000원이었거든요.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12,000원 정도인데 딱 거의 뭐 한 3달, 4달 만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STI가 그런 흐름, 이 흐름을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모베이스 폭발적으로 실적이 증가했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런 흐름이 나와줍니다. 이렌텍도 마찬가지였고요. 여기다 신양이나 급등한 종목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종목들 모두 이런 현상이 나타나줍니다. 아셨죠? 그래서 STI는 제가 단언컨대 이와 비슷한 흐름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충분히 한 6개월 안으로 2배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게 인프라이어입니다. 자, 인프라이어인데 오늘 7% 급등을 했습니다. 이 종목이. 7% 급등을 하면서 바로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라인에 지금 딱 도달했어요. 얼마냐면요. 작년 초 그리고 2011년 말에 박스권을 보여줬던 가격. 얼마죠? 여기가 16,000원 정도인데 현재 16,000원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매물대가 정말로 걱정이 돼서 이게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보통 이렇게 주가가 이런 흐름에서 이런 흐름 박스권 내 흐름에서 한번 올라갈 때 튀어 올라갈 때 이때 수급적으로 이 고점 라인을 뚫고 갈 때 수급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들이 같이 동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경우에는 박스권을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수급적으로 체크를 해보자면 자, 인프라의 수급입니다. 이게 정말로 이렇게 근래에 이런 수급을 최근 들어서 가진 코스닥 기업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올라가서 좀 무섭기도 한데요. 자, 보세요. 기관들은 정말로 이게 적은 양이 아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오늘 8일 연속인데 중간중간에 팔았던 물량들 크게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물량을 지금 모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이 꾸준하게 들어와 줍니다. 최근은 4일 연속 같이 동반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외인들이 더 많이 샀고요. 오늘 또 거래량이 터졌죠. 그리고 외인들과 기관들이 한 달 동안 60만 주, 56만 주씩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모든 물량을 쓸어 담는 거. 제가 가장 좋은 모양새를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 모양이잖아요. 개인은 팔고 외인들과 기관이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이거 정말로 제가 좋은 거로 말씀드리잖아요. 그 다음 날은 무조건 간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대로 나와줍니다. 그날은 좀 쉬었네. 하지만 이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갔어요. 정말 이때는 매수 포인트. 그렇죠? 엄청난 매수 포인트인 거예요. 이날은 정말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입니다. 보통 판단하실 때 수급으로 왔을 때 주가가 장의 영향으로 인해서는 간에 빠집니다. 그런데 개인은 팔고요. 외인들과 기관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주가가 무조건 뜁니다, 여러분. 거의 웬만하면 뛰어요. 이거는 확률이 70%에 육박합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이거 정말 좋은 포인트. 이런 포인트 주가를 좀 구경하고 보시다가 이런 거 있다 그러면은 놓치지 마시고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모멘텀도 인프라에 넘어가기 좋으니까. 그래서 인프라 같은 경우는 차트상의 흐름과 더불어 수급이 너무나 좋다. 그래서 꼭 놓치지 말고 가져가시라 말씀드려보겠고. 자, 그 다음에 디오텍. 역시나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자, 이 종목 수급부터 볼게요. 자, 수급입니다. 기관들이 띄엄띄엄 매수를 합니다. 투신권, 금융투자 쪽에서 띄엄띄엄 매수를 합니다. 인프라보다는 수급창이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시가총액이 보세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957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STI. 1000억 정도 돼야 들어올 텐데 이 친구들 어느 정도 이제 1000억 원 가까이 되니까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얘가 디오텍이 1000억 원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말도 안 되는 물량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차트상의 흐름에서 자, 현재 지금 이미 이 종목 뛰기 시작했는데 좀 더 갈 가능성이 크게 열려있는 종목이란 거죠. 아시겠죠? 시가총액 1000억 돌파하는 순간 기관들 좀 더 횡보시키다가 좀 더 끌어올릴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종목, 실적도 무조건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꼭 놓치지 마시고 가져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두 개의 종목이 있는데요. 제가 다른 거를 좀 소개시켜 드려야 되니까 동일 고무벨트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동일 고무벨트 제가 이 종목을 좀 주목하는 이유가 좀 차트상에도 있습니다. 좀 많이 좀 주목해서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두 가지 종목을 지금부터 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 고무벨트 실적에 있어서 아까 제가 PER 뭐라고 말씀드렸죠? 6이라 5.8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산해보니까 그것도 단순 계산입니다. 1분기 실적을 가지고 제가 단순 계산했습니다. 원래 더 나오는데 단순 계산했어요. 현대 기아 납품 들어간다 말씀드렸습니다. 현대 기아 차트 요즘 어떻죠? 날아갑니다.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기아 차 주목받습니다. 현재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될 업종 중에 하나가 자동차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뒤에 있는 게 동일 고무벨트예요, 여러분. 크게 갈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한번 올라가 준다면 지금 한번 1차적인 레벨업을 했고요.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 돌파를 시작했고 매물대 돌파를 시작을 했어요. 초입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른 다음에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크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실적에 있어서 해답을 찾지 않아도 실적은 이미 보장이 돼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왜 그렇죠? 현대기아 납품으로 인해서 보장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동일고무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분할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작년 얼마? 10월 22일 날 상장을 해서 주가가 그때 당시에 시가 처음 시작했던 가격 자체가 제가 지금 그거들이 10,000원대예요. 10,000원대부터 딱 시작을 해서 출발해서 그날은 좋았습니다. 그날은 좋았는데 그다음부터 쭉 빠졌거든요. 쫙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다시 10,000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이렇습니다. 처음 주가 상장해가지고 이미 6개월 좀 지나버렸고 안정 단계에 진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 찰나인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주가 시장에 나왔을 때 시작된 가격 10,000원 정도까지 근데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목표가 동일고무벨트는 목표가를 제가 10,000원을 잡아드릴 거예요.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까지 무리 없이 한번 레벨업 할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 지금 이때 매물대가 약간 보입니다. 10% 정도 매물대가 보이는데 근데 그 가운데 보이시죠? 여기 매물대가 없어요. 왜냐면요. 너무 크게 빠졌기 때문에 이 가운데 매물대가 없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얼마까지? 10,000원까지는 그냥 쑥 날아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아셨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두 가지는 지금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갈 건데 녹화된 거를 나중에 좀 꼭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정말로 조금 하이라이트로 보여드리고자 했던 종목이 수성이라는 종목입니다. 수성이라고? 수성입니다. 수성이에요. 두 글자입니다. 잠깐만 열어놓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서산 정말 많이 수익을 거뒀고요. 수익률 적는 겁니다. 제가 90%. 신한시럽이 지금 한 20% 정도 수익이 나고 있고요. 부산방직이 지금 한 30%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수성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정말 제가 최근에 추천했던 몇 달 전부터 추천해드렸던 이 세 종목 다음으로 봐도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볼 필요가 있는 업체이고 소형 운수장비를 제작하고 있는데 소형 운수장비를 소형 전기지게차랑 전기청소차
이렇게 렌탈해주는 그 업체예요. 그 업체인데 한번 이 종목이 반등을 해준다면은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 자, 수성 이 종목 역시나 시가총액 자체가 200억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200억이에요. 정말 작습니다. 정말 작습니다. 다 서산, 부산방지 다 마찬가지였어요. 다 마찬가지로 작은 종목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 눈에 지금까지 보셨듯이 이런 종목들, 골라온 종목들마다 다 잘 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자, 장부상에 유형자산이랑 무동산 자산 다 계산을 때려봤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현재 시가로 계산하니까 다 더해보니까 800억, 이거 제가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요. 800억 정도의 수준을 유지합니다. 몇 배죠? 네, 4배. 그렇죠? 4배? 4배가 되죠? 그럼 최소한 이 종목은 제가 또 굉장히 또 보수적으로 투자하잖아요. 곱하기 2 정도. 근데 이것도 안 해요. 곱하기 2에서 한 70에서 80% 정도만 제가 항상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악재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2010년 횡령 사건에 대한 부분, 네, 부채 증가분도 서서히 상환이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회사가 돈을 다 갚았어요. 이렇게 횡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너무나 튼튼하다 보니까 아무 걱정 없이 넘어갔습니다. 자, 이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을 조금 차트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수성이라는 종목 조금 이름은 되게 쉬웠는데 저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또 차트가 흐름상으로 보니까 지저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꾸준하게 차트 2011년부터의 차트를 봅니다. 자, 2011년부터 이게 지금 제가 주봉 차트를 열어놨습니다. 주봉 차트를 열어놨어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저점 자체를 계속적으로 몇 개월 단위, 거의 1년마다, 1년씩마다 주기를 가지고서 그래도 레벨업 하는 듯한 모습이 나와주거든요. 레벨업 하는 듯한. 이번에 한번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시작을 했고, 조금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종목을 보면은 거의 그냥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으면서 주가가 한 번씩 올라갔다 쉬고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많이 고민이 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제가 정말로 포인트로 잡은 것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모멘텀 자체, 전기, 운송 장비의 렌탈 서비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부산 방진 얘기하면서 뭐 말씀드렸죠? 쿠쿠, 전기밥솥, 또 리홈 쿠첸, 전기밥솥. 근데 리홈이 쿠쿠를 서서히 먹어가고 있다고,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같은 흐름을 제가 모멘텀 먼저 좀 그런 모멘텀을 잡은 거예요. 투자 아이디어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상승 가능성이 저는 올해 안에 있다 판단입니다. 자, 올해 지속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종목들은 무조건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 관련된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수성을 일봉으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 종목을 어떻게 좀 사야 되는 거냐? 그냥 막 담아야 되는 거냐? 분명히 좀 예전처럼 이런 걱정이 됩니다. 이 종목이 가격이 2,500원짜리예요. 전에 말씀드렸던 서산 몇만 원짜리 종목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이 종목은요. 이 회사는 그 작은 시가총액부터가 작고 가격부터가 작아요. 여러분들 까딱하면은 막 너무 고점에 사실 수가 있습니다. 매매 포인트를 잡아드릴게요. 역시나 이 종목은 수급적으로는 해답이 안 나와요. 거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안 잡힙니다. 왜냐고요? 시가총액이 너무나 작기 때문이죠. 그렇죠?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아요. 대신에 자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의 지금 60일선 라인 자체를 그래도 최근에 터치하면서는 서서히 그 윗부분에서 이 라인 윗부분에서 60일선 라인 윗부분에서 서서히 움직이는 부분이 보입니다. 가장 좋은 밴드 가격 자체가 2,400원에서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400원에서 2,400, 한 50원 정도 라인이 가장 좋은 가격, 바로 이 부분이죠. 거의 21선 바로 이 부분인데 가장 좋지 않겠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제가 말씀드리면서 또 월요일에 크게 뛸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총 3회에 걸쳐서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3회입니다. 월요일날 한번 사시고요. 수요일날 한번 사시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이렇게 사시면서 3회. 비중은 20%만 해주세요. 더 이상은 사지 마시고요. 비중 20%입니다.
그리고 뭐 신화실업이나 서산이나 이제 부산번지 갖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괜히 그거 팔고서 또 들어가시지 말고요. 이 종목도 역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냥 묻어두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가셔도 된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를 남겨주십시오.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다 전화를 드려가지고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드려보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선윤 전문위원의 제2의 서산, 신화실업, 부상 방직이 될 만한 종목 2개가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집중해서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그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지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까요? 동일 고무벨트, 올 한해 실적이 기대되는 저평가주다 하셨고요. 수성입니다. 장기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고 세 차례에 걸쳐서 분할 매수하면 분명 큰 수익을 가져다 주겠다 했습니다. 왜 그런 포인트들을 잡았는지 궁금하시다면요. VOD를 통해서 다시 보기를 하시고요. 김선윤 전문위원을 믿는다면 믿고 따라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7시 반이 됐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잠시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해드립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서울지역번호 02-3153-2619번 통해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대기하고 계시니까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부터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세요? GS건설, 예. GS건설이요? 예. 예, 얼마에 사셨습니까? 34,150원, 예. 비중은요? 예? 40%, 예. 40%요? 예.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자꾸 오늘이 하니까, 예. 이걸 팔아야 되는지, 갖고 가야 되는지, 그걸 알고 싶었어요. 사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예, 며칠 안 됩니다. 예, 어떤 포인트로 GS건설을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셨었어요? 너무 많이 내려갔길래, 예, 한번 떠봤는데, 예.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예. 혹시 생각하셨던 목표가가 있으십니까? 목표는 없고요. 예. 대충 이제 뭐 한번 넣어 봤는데 좀 예. 너무 안 좋은 건데 실적이.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셨어요? 예예. 예, 그래도 지금 손절을 고민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김선윤 전문위원님과 이 종목 봐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예. 예, GS건설 낙폭 과대주다 이렇게 들어가셨는데요. 잘 하셨습니까? 전화 끊으셨나요? 여보세요? 예, 끊으신 네, 것 것 같습니다. 같네요. 예. 설명을 드릴게요. 힘든 종목입니다. 우선 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인데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이때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요 날짜가 언제냐면요. 이 날짜가 다 떨어지고 난 이후입니다. 요 날짜가 4월 16일부터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수급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체크해 드릴 거예요. 보세요. 4월 16일부터입니다. 체크를 했어요, 제가. 여기 4월 16일부터 5월 24일까지입니다. 자, 보면은 그때 외인들이 얼마를 던졌죠? 200만 주의 외인들이 200만 주를 던졌고요. 팔았습니다. 기간이 145만 주를 산 게 아니고 팔았습니다. 예, 팔았습니다. 답이 없어요. 예, 답이 없습니다. 이 종목.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당장 나오시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실적이 좋았던 종목을 사셨어야 됩니다. 그러면 건설주 중에 왜 GS를 사셨냐? 조금 안쓰럽는데 대림산업은 왜 주가가 이렇게 다시 갈까요? 예? 주가가 왜 이렇게 가겠습니까? 대림산업이 같은 건설주인데 얘는 실적이 좋단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GS건설 실적 발표할 때 같이 실적 발표했는데
얘는 실적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던 주가가 다 올라갑니다. 근데 GS는 악재까지 또 같이 껴져 있잖아요. 안 좋은 거 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지금 바닥이라 그래서 판단하시고 사셨어요. 그렇죠? 나는 이거 바닥인 것 같다. 이제 갈 것 같은데 해서 34,000원 이때 이날 사셨습니다. 이날이나 어제 사셨다고 그랬나요? 이런 투자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요. 당장 나오십시오. 34,000원 지금 1,000원 정도 빠졌는데 1,000원, 1,100원 이 정도 빠졌는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이너스 3, 4% 이거는 충분히 감내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잘못하셨어요. 당장 나오시고요. 지금 시장의 중심은 이게 아니에요. 시장의 중심은 건설주가 다시 한번 중심이라고 다시 뭐 싸다고 하지만서도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시장의 중심은 반도체, 그중에 IT, 소프트웨어,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관련해서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관련주. 그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시장의 관심은 아직 건설주라고는 하기에는 특히 실적이 안 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매몰차입니다. 아셨죠? GS건설은 그 누구도 지금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나오시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확합니다. GS건설 지금 빨리 손절 처리하고 나오시고요. 향후에 시장을 올려줄 만한 종목으로 갈아타셔야 됩니다. 낙폭 과대주를 사야 될 시점이 있는데 분명 지금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건설주 쪽에서도 GS건설은 아니다. 예, 기억하십시오. 이번에는요. 전화를 통해서 상담 요청이 들어온 종목들 빨리 하나하나 봐드릴 텐데요. 우리 ENL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5,740원에 10% 반등이 가능할까요? 자, 5,740원 10% 이 종목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죠. 예. 2월 달에 상장을 했고요. 그걸 체크하셔야 돼요. 자, 보호해수 물량이 풀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이후, 6개월이 지난 이후, 1년이 지난 이후. 예, 이렇게 되는데, 자, 주가 흐름에서도 어느 정도 그 흐름상의 모습이 조금 나오는 듯한 모습이 나와줍니다. 한 달 지났습니다. 여기 나갔네요. 갑자기 나갔네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주가 흐름 자체가 갑자기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어느 정도 횡보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제 화면이 좀 안 잡히나요?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컴퓨터를 보면서. 지금 보시면 우리 ENL 같은 경우에 3월달,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 딱 한 달이 지난 이후에 가격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고점 6,500원부터 시작해서 5,000 얼마까지 200원까지 밀립니다. 예, 거의 20% 가까이 주가가 빠지게 됐죠. 그렇게 빠지고 난 이후에 다시 거의 지금 몇 달? 2달 가까이를 우리 ENL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죠? 2월 달부터 했어요. 그러면은 2월 달부터 했잖아요. 언제?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달에 되면은 또 한 번의 보호해수 물량이 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때 또 한 번 주가의 조정이 모멘텀이나 관련돼서 없게 되면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가져가셔도 괜찮은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6월 달까지만 생각을 하세요. 6월 달입니다. 절대 그 이상을 넘어가시게 되면은 곤란한 일이 취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W자 패턴을 보여주면서 가고 있어요. 이렇게 W자 패턴 크게 보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 흐름 자체도 다시 한번 크게 갈 수가 있는 부분의 그 시점이기 때문에 W자 패턴에서 W자를 지금 거의 다 그리는 중 완성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전 고점에 해당하는 6,5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할 겁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요. 6,500원을 제가 잡아드리고요. 그 다음 목표가는 7,000원까지만 딱 생각하시고서 대응하신 전략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음식료주 중에서 롯데푸드를 봐드릴 텐데요. 최근에 좀 많이 잘 갔었는데 이달 들어서 계속해서 좀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이 궁금한 점이 참으로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롯데푸드를 좀 선정을 해봤고요. 이분께서 사신 가격대를 좀 볼게요. 고가주입니다. 78만 원대 매수가 된 것 같거든요. 롯데푸드를 78만 원에
100%를 사셨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보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1.27%나 밀리면서 지금 종가가 69만 8천 원, 70만 원도 안 되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음식료 업종은 앞으로 흐름이 어떨지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김선희 대표님. 네, 78만 원이라고 하셨죠? 예. 네, 제가 설명으로 해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78만 원인데 주가가 70만 원 아래, 70만 원이 깨진 상태예요. 자, 이 종목의 흐름을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지금 차트가 안 잡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8월 달에 그리고 2월 달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 잡혔습니다. 어떤 포인트냐면요. 8월 달에 60일선을 깨는 듯 하면서 빠졌다가 그 다음 날부터 주가가 좀 횡보한 이후에 딱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다시 크게 70만 원까지 갔는데 그 2월 달에도 마찬가지예요. 2월 달에도 60일선을 깨는 듯 싶다가도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90일선에 가장 좀 근접한 흐름이 나와줬단 말이죠. 그러면 그 흐름이 또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롯데푸드를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고 좀 차트상의 90일선 라인, 60일선 라인을 깨고 난 이후에는 좀 횡보를 한 이후에 다시 가야 되는데 다시 좀 횡보하다가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꼬꾸라지고 있어요. 그냥 꼬꾸라진다고요. 그럼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정말로 위험한 거고요. 지금 수급상으로 봤을 때도 기관들이 이 종목 역시나 기관들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파는 움직임이 보여집니다. 자, 5월 1일부터 해가지고 기관 매도량 14,000주,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에요. 거래량 가장 많을 때가 15,000주였는데 이때는 정말 많이 났었던 거고 보통 거래량이 4,000주, 5,000주, 3,000주 막 이렇습니다. 이 종목. 아시겠습니까? 이 종목은 가격이 크기 때문에 거래량이 적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기간, 특히 연기금이 버렸다는 거. 자, 요즘 코스피 연기금 매수합니다. 그런데 버렸다. 그리고 또 하나 음식료 업종 5월 달부터 주가 흐름 아작났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빨리 나오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전문가분들이 음식료 업종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정리하시고요. 빨리빨리 그냥 나오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IT나 뭐 반도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그런 걸로 해서 비중을 서서히 채워가시는 전략. 음식료는 이제 빨리 손 떼시는 게 낫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롯데푸드를 통해서 음식료 업종이 향후에 어떻게 움직일지까지도 저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이번에 단알 볼게요. 14,000원에 50% 비중이 또 많으시네요. 실적이 어떤지가 궁금하시다고요. 목표가 정해달라고 하십니다. 네, 실적이 이 종목이 나왔나요? 저한테 실적을 물어보시면은 난감합니다. 예. 네, 저는 실적을 봐야지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회사 주인이 아니죠, 그렇죠? 자, 잡혔나요? 이제 볼게요. 자, 단알 실적이 제가 보니까 실적은 전망은 있는데 실적이 나왔나요? 실적은 아직 안 나온 것 같네요. 아직 실적은 안 나왔고요. 수급 상황과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수급 상황으로도 어느 정도 실적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지워볼까요? 5월달 들어서 현재 차트 흐름상과 수급 상황을 제가 수급을 조금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급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단알 수급창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알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최근에 이틀 동안 어제 같은 경우가 2만 주 매도가 나왔고요. 오늘 9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어저께 2만 주고요. 오늘 9만 주입니다. 근데 단알에 최근에 거래량을 보면은 조금 안 좋아요. 거래량이 이게 죽어 있다고요. 어저께 거래량이 42만 주였고요. 어제 거래량이 이때가 42만 주고요. 오늘 거래량이 45만 주입니다. 근데 45만 주 중에서 9만 주를 냅다 기관이 던졌네요. 20%. 그렇죠? 좀 싸하지 않습니까? 싸다고요. 안 좋아요. 차트상의 흐름을 지금 버티고 있긴 있어요. 보세요. 자, 버티고는 있어요. 이 종목이 그래도 121선을 보통은 깨지 않고 버텨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적이 안 좋을 경우는 금세 깨거나 이러죠. 근데 단알이 실적이 안 좋냐?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단알이 전자결제 실적이 안 좋을 리가 없습니다. 양호할 거예요. 그러면 단알은 기관들 이거 정리하는 거 어떤 거 어느 정도 이때 저점에 잡았던 물량들에 대한 차익 물량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꾸준하게 기관들이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자, 단알 얼마나 갈까?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12,600원이에요. 12,600원인데 다음 주 월화수입니다. 다음 주 월화수에 기관들의 수급이 최소한 얼마? 2일. 기관 수급이 2일 이상 안 잡히면은 정리고요. 안 잡힐 경우입니다. 만약에 2일 이상 기관들의 수급이 잡혔다. 2일 동안 기관이 월화수 중에 이틀 이상 기관의 수급이 보였다. 그럴 때는 홀딩을 하시고 가져가시면 돼요. 홀딩 하시고 가져가시면 얼마까지? 딱 선이 딱 나와 있네요. 얘가 가도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것 같아가 14,000원이에요. 그렇죠? 14,000원에 네, 정리를 하시는 거. 그러니까 거의 매수가인가요? 예. 예, 매수가에 정리하십시오. 안 됩니다. 만약에 근데 14,000원까지 왔을 경우에 그때도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꼬이지 않고 꾸준하게 며칠 연속 이어진다. 그럼 그때는 홀딩 하시는데 일단은 14,000원에 정리할 생각으로 가져가시고 문자 남기셨으니까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예. 단알은요, 다음 주에 기관 수급, 기관이 사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체크를 하시고요. 이번에 유진기업 볼 텐데요. 유진기업 3,620원에 100% 사셨네요. 뭐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100%입니다. 예. 저를 보고 사신 분 같아요. 자, 유진기업 제가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똑같은 분 아닌가요? 3,620원. 자, 이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이 종목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두렵지가 않은데 이런 게 있죠. 영화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쫄리면은 어떻게 하든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는 없는 부분입니다, 시청자님. 네, 저랑 통화를 한번 했던 분 같은데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 90일선 역시나 딱 어느 정도 바닥권부터 해서 다시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90일선은 안 잡히는데요. 91선에서 다시 반등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줍니다. 타고 가고 있다고요. 오늘 밑골이 굉장히 길게 달렸습니다. 길게 달렸고요. 꾸준하게. 특히 제가 주목하고 있는 점은 기관들의 최근 코스닥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와줬어요. 엄청나게 많이. 그런데 어제랑 오늘부터 해서 연기금 매수가 다시 쭉쭉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기관들은 코스닥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시작을 하면서 코스닥 주가 자체를 끌어올릴 거라고요. 근데 유진기업은 실적 양호했죠? 시멘트 회사 중에서 최고였습니다. 2분기 실적 역시나 기대도 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잠깐 이렇게 기다리는 거 오히려 기회입니다. 기회. 추가 매수 하시고요. 천천히 지켜보셔도 됩니다.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걱정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 할 수가 없겠네요. 100%라서. 네, 좀 더 이제 돈을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좀 더 매수하셔도 괜찮고 좀 더 길게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주식쇼 스트라이크 함께 해주신 분은요, 샘플러스의 김선윤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주식쇼 스트라이크가 오늘로써 막을 내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부터는 훌륭한 5분의 멘토와 함께 대박 플러스 시즌2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 뵈러 올 겁니다. 조금 더 새롭고 조금 더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기대하시고 다음 주 7시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